사실 이제 인터레스트 부분에서는 크게 질문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고자 하는 딥 리커런트 큐 러닝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간단히 RL에 대해서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RL부터 지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밑에 그림이 이제 에이전트 인바이러먼트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RL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생쥐가 이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액션을 하고요. 그 액션에 따른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충돌이냐 또는 치즈를 찾았냐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액션이었다와 같은 리월드를 다시 봤는데 이거를 미로 속에서 생쥐가 직접 측정을 하는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강학습은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판단 또는 경험이 리월드가 좋은 방향으로 자주 일어나게 하는 그 경험 기반의 학습 방법인데요. 이 아래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디파인 되는 모델이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디파인을 하자면은 아래를 정의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액션, 스테이트 트랜지언트 프로바빌리티, 그 다음 리월드 펑션 이렇게 포트폴로 해가지고 그 MDPS를 모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토탈 리월드랑 폴리시 펑션이라는 놈이 정의가 되는데 토탈 리월드는 액션을 취할 때 여기 파란색 부분과 같이 마우스가 보이시죠? 네, 이 파란색 부분과 같이 이 RT를 그냥 최대화하지 말고 RT의 합을 앞으로 받을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찾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토탈 리월드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체 감수는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스테이트나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해진 부분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할지는 일단 미상이고요. 액션에 따른 리월드는 행동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디터미니스틱입니다. 즉 여기서 센서를 통해서 매저를 하는 스테이트나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액션을 디파인을 하는 특정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함수만 정의가 되면은 리월드나 이런 다른 모델들은 다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폴리시 펑션이 나오는데요.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이 폴리시 펑션이라는 놈이고 MDPS는 결국 최종 목적은 이 총보상이라는 놈을 최대화할 MDPS 이 모델 속에서 총보상이라는 놈을 최대화할 수 있는 폴리시 펑션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MDPS고요. 이제 딥큐 러닝 혹은 딥큐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RL을 통해서 풀 건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큐러닝이라는 놈이 뭐냐면은 그 부분이 빠졌구나. 큐러닝이라는 놈은 좀 더 크게 이제 템퍼럴 디퍼스 러닝이라는 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텝 T가 있는 상황에서 T를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실제 행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RT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거를 이 원래 함수의 T 플러스 1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템퍼럴 디퍼런스 러닝인데요. Q라는 놈이라는 이제 밸류를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 업데이트를 할 때 지금에 대한 액션에 대한 값과 이게 이 다음번에서 이게 옵티멀하게 잘 에스티메이션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Q한테 물어보는 놈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게 옵티멀 폴리시를 찾아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큐러닝 업데이트 룰은 이제 매번 트라이얼마다 현재 값에 대한 그 기본 값과 이 업데이트 룰을 따르는데요. 이 업데이트 룰에 대해서 간단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Q라는 놈한테 물어봐서 알게 되는 그 측정 값과 이제 실제 액션을 취했을 때 받게 되는 그거에 대한 보상값, 실제 환경으로부터 받은 보상값에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Q라는 놈이 잘 에스티메이션 돼 있으면은 물어봤을 때 올바른 답을 내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값이 실제 이제 환경에서 너무 인바이러먼트가 크기 때문에 실제 원래대로면은 Q러닝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4x4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그냥 넣고 룩업 테이블로 물어보는 형태였는데 너무 커지니까 이걸 테이블로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 구조를 통해서 잠시만요. 여기를 설명드리고 있었죠. 여기서 지금 세타는 딥러닝 웨이트로 보시면 되고요.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이건 딥러닝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 구조잖아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세타를 그러니까
딥러닝 구조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그 다음과 같이 디파인을 하고 이걸 그레디언트에서 업데이트를 시킬 경우에 마찬가지로 동일한 동작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그림이 모델 프리 메서드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 속에서 밸류 펑션이랑 펄리시 펑션이라는 놈이 있는데, 밸류 펑션이라는 이제 앞으로 내가 받을 보상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답해주는 펑션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밸류 펑션이라는 앞으로 내가 받을 리월드를 추정을 해주는 펑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펄리시를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앞으로 받을 리월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서, 폴리시는 이 Q밸류라는 놈이 리턴 값에 최대화할 수 있는 값을 그냥 다 그리디하게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폴리시고요. 밸류 펑션은 지금 현재 스테이트와 액션을 줬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내가 받을 보상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를 함수 리턴 값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시킨 결국 딥큐러닝이라는 놈은 이 밸류 펑션이라는 놈을 어떻게 잘 학습을 시키냐가 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에스티메이션 되면은 펄리시 펑션은 다음에 그 argmax라고 적힌 이 그리디하게 다 해봐서 제일 큰 값으로 가는 이런 간단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옵티멀한 펄리시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딥큐러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게, 오늘 있었던 이제 딥 리커런트 큐러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딥 큐러닝이 뭔지를 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나올 말은 딥 리커런트 큐러닝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앞에 제 연구 주제에서 인투이션을 말할 때 보면은 이 밸류 펑션이라는 놈이 이 MDPS 모델을 푸는 이 과정이 시퀀셜한 디시전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정작 밸류 펑션에 들어가는 구조는 CNN이나 프리커넥티브 레이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시퀀셜한 디시전을 프로세스할 때 좋은 거는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RNN 구조. 그 리커런트 구조를 이 밸류 펑션에 대체를 해서 CNN 말고 다른 놈으로 에스티메이션 펑션을 구성을 해보자 라는 게 딥 리커런트 큐 러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하기 전에 이 논문의 키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그 밸류 네트워크를 여기 나온 바와 같이 LSTM 구조로 구성을 해서 그 영향과 효과와 어떤 점에서 이게 DQM보다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으로 오늘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 이제 Deep Recurrent Queue Running for POMDPS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DQN에서 CNN 기반으로 Q밸류 펑션을 만들던 거를 LSTM 기반으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커런트한 특성이 그 네트워크 구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점에서 이득이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MDP와 POMDP가 무슨 차이인지, 이거를 이제 먼저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MDPS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아타리 페이퍼였죠. 아타리 페이퍼에서 CNN 기반으로 Q밸류 네트워크를 잘 만들었을 때 이게 성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이거를 통해서 이제 RL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타리 페이퍼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들어갑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총 4장의 이미지가 들어가서 Q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연속되는 4장의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페달이나 볼의 위치나 또는 이 공이 어떤 속도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나 이런 정보들이 이 연속되는 4장에 대한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추측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 아타리 페이퍼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4장을 통해서 이 앞서 이야기한 이 4가지 정보를 다 유출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4장만 가지고도요. 이게 바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만약 한 장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케이션 정보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볼의 위치나 페달의 위치가 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출할 수 있을 텐데, 벨로시티 부분은 딱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미지랑 다음 이미지가 있어야지만 그 차이를 통해서 벨로시티를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정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르코비안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놈인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용어를 하면은 이제 첫 번째와 같이 지금 미래의 상태에 대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오직 지금 입력된 인풋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통해서 이걸 다시 보면은 위에 이제 아타리 페이퍼의 경우에는 4장의 이미지를 연속돼서 넣었을 때 이 게임 내에서 상태를 알 수 있는 스테이트나 액션이나 이런 정보들을 모두 다 유추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거고요. 근데 한 장만 들어갔을 때는 이 한 장만 가지고 벨로시티나 아니면 디렉션 같은 정보는 모르는 정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하지 못한 파라미터가 추가로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를 이제 마르코비안 프로퍼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DQM 프레임워크에서는 CNN을 통해서 현재 입력된 인풋된 이미지로부터만 정보를 학습하기 때문에 만약 이 4장의 정보만 가지고 이 언더라잉 시스템 또는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이건 그냥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장의 정보만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아까 모르는 정보가 생긴다라고 했죠. 이 환경 내의 벨로시티나 이런 정보는 저희가 한 장의 인풋만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partially observable MDPS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의 리얼월드에서 로보틱스나 이런 쪽에서 아래를 사용을 할 때 대부분은 현재 인풋만 가지고는 그 스테이트를 모두 다 디파인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즉 대부분은 POMDP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제 나눠서 POMDP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 논문은 고민을 한 논문이 되겠고요. 밑에 그림은 지금 이제 아타리 페이퍼에서 나온 부분인데 아타리 페이퍼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에 있는 뭐 한 10개 정도 되는 거는 분명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 비욘드 휴먼 레벨이 이 뒤쪽이 아직은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내고 있는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 저자는 이 이유가 실제 4장의 인풋만 가지고 연속되는 인풋만 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막 시켰는데 이 4장의 인풋만 가지고 이 게임 내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게임 시스템을 모두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더 낮지 못한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대한 게임을 4장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온전히 디파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POMDP 문제를 DQN으로 풀려고 해서 성능이 이렇게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용을 하는 정보는 아키텍처를 이제 제안을 한 게 DRQN, Deep Recurrent Q Running이라는 놈을 제안을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인풋으로부터 환경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현재 인풋만으로는 환경 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인풋이 아니라 이 전의 인풋들을 이용을 하자라는 게 키 핵심이고요. 이 전의 인풋들에 대한 정보를 리커런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결국 RNN 구조.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RNN 구조를 제안을 해서 DQN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제 결과는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Q 네트워크가 POMDP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잘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여기 이제 실제 옵저베이션 이 부분은 좀 수학적인 내용이 깊게 들어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Q 네트워크라는 놈을 RNN 구조를 통해서 잘 에스티메이션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제 구조를 보고 넘어갈 텐데요. 아까 앞서서는 이 연속되는 이미지를 4장을 인풋을 시켰죠. 근데 여기서는 인풋 단위 채널이 1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측정된 게임 프레임만 인풋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NN 구조는 앞선 DQN 페이퍼와 동일하게 3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들어가고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다음에 나오는 이 네트워크가 원래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였습니다. 근데 이게 LSTM으로 지금 대체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LSTM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Q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도록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업데이트 룰입니다. CNN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풋 단위 4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들어갔을 때 이게 4개 단위로 끊어서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면 편합니다. 근데 LSTM은 그게 아니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연속되는 타임 시리즈가 4개 이상의 타임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이거를 변동을 해서 리플레이 메모리에 아예 에피소드를 다 저장을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랜덤하게 추출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에피소드를 다 학습시키는 방법이 시퀀셜 업데이트라고 정의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학습시키면 너무 컴플렉시티가 높으니까 특정 지점에서 스타팅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 LS템 타임스탬만큼만 이 부분을 에피소드에서 빼가지고 학습을 하자라는 방법을 통해 그 랜덤 업데이트라고 디파인을 하고, 근데 얘네가 이제 결과는 보여주진 않았는데 실험을 직접 돌려보니까 시퀀셜 업데이트랑 랜덤 업데이트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이용을 하려고 컴플렉시티 이슈 때문에 실제 이 뒤에 나오는 결과들은 전부 다 이 랜덤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LSTM을 학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안하는 구조랑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이 됐으니까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인바이러먼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총 10개인데 이 10개가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이 인바이러먼트 위에서 실제 돌린 게임들이 되겠거든요. 아타리에서 제공하는 게임들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거를 4장을 연속돼서 넣어서 인풋을 할 경우에 이 시스템 내에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타리 위에서 그 디크엔이 아타리에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이 아타리라는 놈은 POMDP 문제가 아니라 MDPS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MDPS 문제에 대해서 뭐 LSTM이나 이런 거를 POMDPS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LSTM 구조인데 이걸 MDPS 위에서 지금 학습을 시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Flickering Pong for Making POMDPS Environment라고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다음의 기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MDPS 문제를 POMDPS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뭐냐면은 에피소드에 이렇게 다음에 하나의 예시처럼 1부터 이제 터미널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옵저베이션이 들어올 텐데 이거를 특정 프로바빌리티, 여기서는 0.5의 프로바빌리티로 이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그냥 검은 화면만 인풋이 되도록, 아무것도 측정이 되지 않은 걸로 이 시퀀스가 들어가도록 이거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시점에 완전히 보이던가 또는 완전히 이 데이터 값이 그냥 까맣게 들어가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대로면 1번부터 4번까지 들어가는 이 연속되는 4장의 이미지가 들어가서 MDPS 문제로 디파인이 됐던 게 중간에 씬이 없어지면서 이게 그 환경 내에 특정 스테이트를 디파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POMDP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DQN이랑 그 다음에 DRQN이랑 정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퍼포먼스 뽑고 비교를 하고 이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데이터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게 그 학습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익스페리멘털 셋업인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막 여러 구조를 최대한 노가다를 해서 실험을 다 해보고 최적의 그 구조로 이제 성능이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비교를 한 게, 제일 먼저는 이제 제안을 한 DRQN 구조. 근데 인풋은 하나의 프레임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 DQN, 4개의 프레임이 들어가는 리커런트 네트워크 구조가 없는 DQN이 인풋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가지 가지고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보면은 성능이 이 리월드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거를 10장으로 늘렸습니다. 10장으로 늘려서 학습을 시켰더니 리월드가 이제 충분히 된 거. 그러니까 10장의 프레임을 인풋을 시킨 CNN 구조에 대해서 Q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10프레임 DQ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페이지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왼쪽은 RL 구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뽑는, 내가 이걸 학습을 시켜서 액션을 할 경우에 받는 토탈 리월드를 아까 맥시마이즈 한다 했는데 그 리월드가 얼마냐에 대한 결과가 되는데, 보시면은 4개 이 모든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50%의 확률로 프레임을 없앤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결과고요.
이 경우에 보면은 DQN 2개 같은 경우는 먼저 4개 그 프레임, 4프레임 DQN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학습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더 데이터를 많이 그 성능을 뽑기 위해서 10개의 프레임까지 늘렸을 때 어느 정도 리월드가 나오다가 DRQN을 이제 1개씩 프레임 넣으면서 대신 이제 타임 스텝을 10개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충분히 학습이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50%의 확률로 이거랑 시스템을 학습을 시키고 이거를 이 observation probability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DRQN 구조가 리커런트하게 이제 POMDP에서 학습이 됐는데 이게 MDPS 이게 observation probability가 1%면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온 거니까 이건 MDPS 문제잖아요. 이 MDPS 문제에 대해서 비례하면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베이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CNN 구조를 사용을 할 때 자주 하는 애널리시스 중 하나인 필터에 대해서 애널리시스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각 하나의 그림은 인풋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미지가 인풋이 됐을 때 첫 번째 컨볼루셔널 필터에서 이 빨간색 박스가 그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그 필터의 그 코에피션트 액티베이션들이 맥시마이즈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필터에서는 재밌게도 보시면은 페달 위주로 디텍션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필터에서는 페달과 함께 공이 조금씩 이게 맥시마이즈 액티베이션 된 부분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 세 번째 필터에서는 이제 공이 움직이면서 페달에 부딪히는 거나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하이 레벨 피처를 뽑고 있다는 거죠. 이 비슷한 구조를 본 게 알렉스넷입니다. 알렉스넷에서 저희가 보면은 이미지 할 때 첫 번째 필터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 그 다음에 이게 필터가 올라가면서 하이 레벨 피처, 사람 모습까지도 디텍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이거는 10프레임 DQN에 대한 성능 결과인데 그 컨볼루셔널 필터가 늘어감에 따라 이렇게 그 그러니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속도나 아니면 이벤트에 대해서 디텍션이 가능하다. 10프레임 DQN이 이제 충분히 벨로시티나 그 오브젝트의 벨로시티를 디텍트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 궁금한 게 네. 게임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 이거 게임이 네. 폰 게임 아시죠?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페달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페달이고요. 공을 튕겨내잖아요. 그 왜 오락실 가보면은 저희가 막 동그란 원반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치면서 이제 그 골에 넣는 그 오락실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그게 정확하게 폰 게임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 공이 상대편 저기 금 밖으로 그냥 되게 넓잖아요. 네네네. 저기 밖으로 안 나가게 막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공이 왔을 때 이 페달이 움직이면서 이걸 튕겨내는 게 그 얘네한테는 리월드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직 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서 얘네가 비교를 하고 싶었던 건 요거입니다. 위에는 10프레임 DQN을 통해서 리커런트 특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디텍션이 됐는데 밑에는 그거에 따른 LSTM 결과입니다. LSTM 결과가 액티베이션이 맥시마이즈 될 때 그거에 따른 인풋을 본 건데 보시면은 위에 DQN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고차원이라 하기엔 좀 애매한데 조금 더 복잡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튕겨나갔다가 구조를 통해서 바로 이걸, 그러니까 조금 더 좁은 각에 대해서도 디텍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LSTM이 한 가지 프레임, 그러니까 DQ에는 10개의 프레임을 넣어서 학습을 시켰는데 이렇게 디텍션이 되던 게 하나의 프레임을 리커런트한 특성으로 동일한 그 프레임 채널별 스텝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고차원적인 그 디텍션이 가능하더라 라는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필터 애널리시스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사실 좀 부가적인 퍼포먼스 측정이 되겠는데요. 이제 DRQN이나 DQN이 이제 unobscured pong player, 그러니까 POMDP 문제에서 학습이 된 시스템이 MDPS 문제에서 학습이 된 시스템을 미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방할 수 있는지 이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인투이션이 좀 재밌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얘네가 히포테시스로 들고 가는 게 뭐냐면은 만약 하나의 시스템이 이 다른 시스템을 모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이 명제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MDPS 문제에서 학습이 됐을 때 나오는 그 액티베이션이 있잖아요. 이 액티베이션이 결국 여기서도 학습이 제대로 됐다면은 동일한 액티베이션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LSTM을 기준으로 이 옵시큐얼드, 그러니까 POMDP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 A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512짜리 최종 액티베이션이 나온다 쳤을 때 이게 POMDP에 대해서 된다 치고 이제 MDP에 대해서 시스템 B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액티베이션 끝에 쪽을 맞춰준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시스템이 B라는 시스템을 따라간다 또는 성능을 모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액티베이션 두 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봐버리는 겁니다. 지금 용희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게 지금 H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래는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근데 포인트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특정 액티베이션 벡터가 있고 그 벡터가 두 시스템이 그러니까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을 그러니까 모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두 벡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로 봐버리고 그 값이 이제 두 시스템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DQN보다는 이제 중간에 정보가 손실이 되더라도 DRQN이 훨씬 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작은 값을 보이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DRQN이 데이터 노이즈,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손실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도 강한 로버스트니스를 지닌다라는 평가 분석을 하고 있길래 조금 재밌어서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DRQN이 이렇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그거는 퐁이라는 그 주고받는 탁구 게임에 대해서 성능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퐁 게임에 대해서는 분명 이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위 아타리 10개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DRQN과 DQN이 성능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MDPS 문제에 대해서 10개의 퍼포먼스를 한 거고 오른쪽은 0.5%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없앤 데이터에 대해서도 퍼포먼스를 분석을 한 건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이제 어떤 게임은 비슷한 성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어떤 게임은 DQN이 더 낮고 어떤 게임은 DRQN이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식의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퓨처워크를 이게 왜 이렇게 디퍼런스를 보이냐라는 걸로 이제 퓨처워크로 좀 남겨놨는데 그 뒤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한 뉘앙스가 뭐였냐면은 게임마다 4개의 프레임 또는 10개의 프레임으로 모델이 디파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트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이게 충분히 모델이 돌아가는 게임 특성이 있는 반면 이제 리커런트한 특성이 있어야지만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4개의 프레임 이전 한 10개 프레임 이전 100개 프레임 이전에 그 동작을 기억을 해야지만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DRQN이 더 성능이 좋은 거다라는 식의 이럴 거다라는 지레짐작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빔레이더라는 요 게임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바로 한 스텝마다 이렇게 애들이 내려오는 거를 피하는 게임으로 보이는데 이게 스텝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DQN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베이트 이거는 제가 첨부를 안 했는데 폰게임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4프레임 이상의 조금 더 리커런트한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DRQN이 더 성능이 좋지 않나라는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한 자세한 퍼포먼스 발표는 그러니까 케이스 1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케이스 2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보고 싶었던 거는 네네. 정치 화면이 안 되고 있었네요. 케이스 2부터는 제가 결국 보고 싶었던 거는 DQN에서
Q 네트워크가 CNN 기반 플리커넌트 되던 거를 리커런트한 특성이 분명 영향이 있을 거로 판단해서 이걸 리커런트한 놈으로 바꿨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케이스로 요 논문인데 오른쪽 밑에 보면 저희가 예전에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은 그 둠 게임 있잖아요. 이 게임을 기반으로 모델을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DRQN 네트워크를 그 Q 네트워크를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림 형태만 다르지 구조는 똑같고요. 이전과 같이. 근데 이제 좀 인풋단에 3개의 피처맵을 추가로 넣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미지를 넣고 그거를 컨볼루션을 막 필터를 하다가 최종 Q 밸류 네트워크 하기 전에는 LSTM 구조를 통해서 리커런트한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에디셔널하게 게임에 대한 피처를 좀 뽑으려고 멀티모달로 좀 간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제시를 해서 퍼포먼스를 봤더니 이거는 이제 DQN과 그 DRQN을 비교를 한 건 아닌데 휴먼 비헤이빙에 대해서는 에이전트가 지금 넘버로 그 깨부 쓰는 오브젝트나 또는 이제 킬한 개수나 아니면 이제 제일 저희가 즐겨보는 그 킬댓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AI가 지금 보면 이거 AI 결과인데 잘 잡죠. 사람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슷한 구조로 갔다라는 반면 이 다음 구조로 또 재밌는 게 이제 이 어텐션 구조를 여기다 넣은 논문이 또 보여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는 마찬가지로 그 아타리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건데 왼쪽과 같이 이제 기본에 있던 그 CNN의 LSTM 구조에 그 G 매트릭스를 둬서 어텐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건가를 나타내는 매트릭인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넣어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근데 이것도 결과가 좀 재밌는 게 게임별로 다릅니다.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그 저희가 아타리 벽돌 깨기 게임에 대해서는 DQN이나 DRQN이 여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뒤에서 보여드릴 이제 시퀘스트라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하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디펜던시가 있는 게 게임이 어떤 MDPS로 모델이 되냐, POMDPS로 모델이 되냐에 따른 특성으로 차이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를 보여주면은 제가 이거를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텐션 지역이 이 하얀 부분인데 보면은 공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요 어텐션 구조를 제가 지금 어텐션을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텐션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중간에 이게 LSTM 구조다 보니까 타임 스텝이 있고 이 타임 스텝이 학습되는 과정에 있어서 매트릭스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 G 매트릭스의 현재의 값이 추가로 파라미터 되면서 이제 미래의 값도 여기에 역방향으로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G 매트릭스에서 H 매트릭스 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값을 가중치를 더 줄 거냐를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용희님 예전에 이거 어텐션 메커니즘 공부하신 적 있지 않아요?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CNN에서는 사실 CNN 쪽으로 보면 어텐션은 기본적으로는 다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인데 영상에서 CNN 컨볼루션 할 때는 컨볼루션한 많은 피처들 중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지를 웨이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얗게 나온 것처럼 그 전체 영상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높은 애는 이제 학습을 시켜보니까 저쪽에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높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걸 마찬가지로 LSTM을 이렇게 쭉 연결할 때도 모든 LSTM에 하나씩 노드를 꽂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하나씩 다 단 다음에 그것들 의사결정 레이어에 다 연결해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줬던 과거의 특정 시점에는 학습이 잘 되면 파라미터가 1로 학습되고 아닌 부분은 0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의 모든 기억을 다 돌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의 기억만 잘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그것들을 이제 웨이티드성을 했잖아요. 어떤 정보는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를 결정하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스태틱하게 하고 조금 더 어드밴스한 것들은 어떤 룰 베이스로 어댑티브하게 했는데 어텐션은 그거를 그냥 데이터 놓고 학습시키는 거. 어디가 중요한지 또 네가 결정해. 그렇게. 그래서 그런 레이어가
CNN에도 하나 추가되고, 이제 RNN에 추가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주성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줄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 이 구조는 제가 안 봐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웨이트, 그러니까 웨이티드 썸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거를 기존에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룰 베이스를 했다면, 어텐션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 LSTM 구조는 게임 전체 맵에 대해서 어디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를 학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 하얀 부분에 대한 코에피션트들만 계산을 하겠다. 쉽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그림은 좀 재밌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 옥시전이라는 생명 라이프가 있잖아요. 라이프가 풀로 차 있을 때는 여기가 지금 하얀색으로 안 켜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텐션 구조에 의해서 중간에 깜빡이는 부분이 되면은 옥시전 이게 생명 라이프가 줄어들었을 때 리월드가 당연히 죽으니까 안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시전 리즌에 어텐션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결과인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과 다르게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부분이랑 옥시전에서도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했을 때 리커런트의 이제 어텐션, 사실 이 논문은 어텐션이 좀 더 주이긴 한데 리커런트 특성에 어텐션을 넣어도 더 이제 마찬가지로 기존 DQM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골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내용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제 other helpful reference는 이제 제가 이번 거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본 내용입니다. 이제 특히 4번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좀 RL이랑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작성을 해보았고요. 보시면은 RL이 DQ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DQN으로 CNN 구조를 하는 것부터 여기 앞에 딥 리커런트 네트워크 LSTM 구조를 바꾼 거, 어텐션 구조가 들어간 거 외에도 액터 크리틱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뒷부분에 처음 보는 러닝 타입에 이런 RL 구조도 있다라고 서베이 페이퍼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4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5, 6, 7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다른 페이퍼들 보시면 앞에 지금 어떤 타입인지 적어놨고요. 관심 있으신 분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분명히 이제 Q네트워크에서 리커런트 프로퍼티를 넣으면은 POMDP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 여러 경우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근데 왜 제 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퓨처워크는 여기서 왜 안 되는지 앞으로 찾고 이거를 픽스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뭐 결국 저희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요. 이거를 해서 논문 제출하는 게 제 퓨처워크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